이탈리아 작은 도시 토스카나 병원 한켠에 숨이 넘어가도록 울고 있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온갖 생명 연장 의료기기들이 남성의 온몸에 주렁주렁 달려있고 한 동양인 여자와 이탈리아 젊은 여성은 모두 그 남성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버튼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이나 재밌거나 의미 있는 사연을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의 가난한 도시 중 하나로 알려진 토스카나라는 도시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다이빙 선수라는 꿈을 안고 살아온 24세 마르티나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주 특별하고도 재미난 가족 이력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가 이혼 가정의 딸이라 하는 것과 동시에 저에게 새로운 인연인 현재 제가 최고로 사랑하는 새엄마가 바로 한국인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몇 년 전 한국인 새엄마와 저는 머나먼 땅 토스카나라는 위험하고 가난한 도시를 떠나 바로 이곳 한국의 국제도시 인천에 오게 되었는데요. 지금의 인천에 도달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인생 자체가 위험해질 뻔한 순간도 있었다고 하나 그땐 제가 너무 미워하고 싫어했던 저의 한국인 새엄마가 헌신적으로 자신을 내려놓으며 사랑을 준 것이 지금의 저를 많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와 직접적인 혈연 관계는 아니긴 하지만 새엄마가 마치 저희 진짜 엄마처럼 느껴지고 있고 그녀가 희생해준 헌신적인 사랑이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져 밤에 저만치 누워있는 새 엄마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토스카나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고의 기억이 있는 순간부터 저희 친엄마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속된 말로 눈을 뜨자마자 아빠밖에 없는 이혼 가정이었어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나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동네 친구들과 가깝게 자랐을 때에는 이러한 사실에 아무렇지 않은 듯 개의치 않았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 인간관계라는 것에 눈을 뜨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될수록 저의 가정 환경이 많이 원망되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욱 제가 쉽지가 않았던 것은 제가 바로 어렸을 때부터 다이빙을 너무 좋아했다는 것은 물론 물을 그 이상으로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꿈이 운동선수인 다이빙 선수로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선수로서 꿈을 꿈꾸고 훈련한다는 것에 돈이 많이 드는 것이라고 고려되지만 어째서인지 다이빙 선수의 꿈을 밝혔을 때는 왜인지 모르게 그 정도면은 많은 돈은 필요 없이 저의 노력만 있으면 꿈을 이룰 수 있겠다는 말을 혼자 되새기곤 했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도시 중 최고 가난한 도시로 지명되기도 하고 치안에 있어서도 무척 위험한 도시로 알려진 토스카나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저에게는 주변 다른 도시에 있는 자그마한 다이빙장에 입장료를 내는 것만 해도 손이 덜덜 떨리고 아빠에게 상당히 미안할 정도였는데요. 진실되게 말하자면 제가 다이빙 선수라는 꿈을 가지게 된 것 자체가 하나밖에 없는 저희 아빠에게 자칫 잘못하면 큰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다른 평범한 꿈을 가졌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라는 상당히 슬픈 생각도 해본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꿈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가난한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한 후에는 알 수 없는 열등감마저 나타나서 저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인생을 원망한 데다가 바뀌지 않는 현실에 저희 아빠에게 해서는 안 될 모진 말도 많이 한 기억이 있어 지금도 아빠에게는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죄송해요. 매일 저는 가까운 다이빙장에서 다이빙 선수라는 목표나 취미를 가진 채 다이빙 연습을 하던 친구들은 제가 도무지 살 수 없었던 다이빙 용품부터 해서 입장하는 티켓이 그들에게는 별거 아닌 돈이었는지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게 돼도 기뻐서 눈물이 날 정도였는데 그 친구들은 그 다이빙장에 매일 연습을 하러 오면서도 그것이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당연한 것과 같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기억을 떠올려 보아도
저는 다이빙 연습을 하기 위해 다른 도시에 있는 다이빙장에 가기 위해서는 아빠에게 돈을 달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마다 아빠는 약간 난감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이내 자신의 바지 주머니나 오래된 코트의 주머니를 뒤적거리면서까지 다이빙장 입장료를 주셨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하지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수 있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아빠한테 다이빙장에 가기 위한 용돈을 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기 망설였지만 아빠는 항상 똑같이 입장료 값을 챙겨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작은 경제활동이라도 할 수 있게끔 된 순간부터는 조그마한 주유소에서 직원으로 일하시는 아빠와 같이 큰 돈은 아니겠지만 이따금 맛있는 음식도 사 먹으며 행복한 감정을 느껴보기도 하고 아빠와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사치와 같은 여유감마저 느끼며 그렇게 저와 아빠의 삶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러한 안정된 저의 인생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그것이 아빠로 인해 발생된 일이라 저는 더욱 난감한 분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훨씬 평범한 나날 중 하루였고 저는 별다른 다이빙 일정과 학교 수업과 아르바이트도 있지 않으니 집에서 캐캐 묵은 먼지들을 청소하며 저녁에 퇴근할 아빠를 위해 무슨 요리를 만들면 좋을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늦은 주말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저희 핸드폰에 아빠의 전화가 오게 되었고 저는 아빠가 빨리 오시려고 전화를 걸으셨나 보다 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빠는 너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자기가 일하고 있는 주유소에서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보고 준비를 마치고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저의 새 엄마인 줄은 상상도 못하면서 그저 아빠의 동네 친구거나 나도 모르던 친척 중 한 사람일까 하는 들뜬 마음을 가지고 아빠가 일하고 있는 주유소에 두근거리는 심정으로 바삐 뛰어갔어요. 하지만 주유소에 도착한 순간 저는 아빠와 나란히 서 있는 동양인 여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아빠와 그 여자가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순식간에 앞불싸 이 사람이 나의 새 엄마구나 하는 직관적인 생각이 번뜩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아빠는 저의 두 손을 기필코 잡으시고는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이 유리 씨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인 국적의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셨고 저의 새 엄마가 될 사람이라 하는 말을 덧붙이며 저에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말해서 미안하다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서야 아빠와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것에 요즘 들어 감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나 뜻하지 않게 그리고 굉장히 생각할 겨를 없이 다가온 한국인 새엄마에게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저는 새엄마를 강제적으로 밀어내고 미워했어요. 새엄마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었는데 출장 때문에 토스카나 주변 도시를 왔다가 상당히 우연치 않게도 회사에서 받았다는 렌터카가 고장나서 수리를 하는 와중에 저희 아빠가 일하고 있던 주유소에서 아빠를 만났다고 말해줬어요. 지금에서야 서로 파년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소하고도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지게 된 것에 훨씬 감사하고 있지만 그때 저는 왜인지 모르게 이러한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고 한국인 새엄마가 아빠의 약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새엄마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왔고 약 4개월 범위가 흘렀을 때에는 저희 집에서 장시간을 함께 지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조금 고단하고도 피곤한 왕복 비행 생활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저는 이런 새 엄마의 피곤함을 도무지 알지 못한 채 자꾸만 저에게 다가오는 한국인 새 엄마를 밀어냈고 그런 순간마다 새 엄마는 안 보이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며 제가 다이빙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고는 저한테 갖가지 다이빙 용품들을 선물로 주면서 저와 친해지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나이가 들수록 저는 점점 새엄마에게 물들어가기 시작했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새엄마는 제가 본 그 어느 사람들보다 시간을 경제적으로 사용하며 저의 인생에 있어서 긍정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이빙 선수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어떤 태도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느 자격증을 따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는 다이빙장보다 더욱 좋은 시설이 있다라며 탁월한 다이빙 선생님이 있는 곳으로 다이빙장을 바꿔주시는 등 그렇게 한국 국적을 가진 새 엄마는 저에게 많은 애를 쓰셨죠. 처음에는 그렇게나 싫었던 사람인데 저희 아빠한테도 너무 소중한 사랑을 항상 보여주시고 저한테까지 계속적인 헌신적인 애정을 주시는 걸 보면서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는 나도 새 엄마가 이제껏 나한테 그래왔던 것 같은 사랑을 계속적으로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라며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새 엄마를 완전한 나의 엄마로 받아들이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와 아빠 그리고 더 이상 새 엄마가 아닌 저의 소중한 엄마는 각각의 위치에서 노력하며 각기 다른 나라에서 살아온 시간들을 하나하나 맞춰가기 시작했고 서로가 태어나고 자란 언어들을 습득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행복은 어디 있었을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저의 최고 소중한 가족인 아빠가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을 주유소에서 일만 해온 아빠는 기관지와 다양한 관절 부위들이 많이 아프시기 시작했고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나이를 먹을수록 병원의 치료와 새엄마와 저의 보살핌으로는 도무지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안 좋은 상황으로까지 가게 되었어요. 명쾌한 병명이 무엇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다고 하지만 아빠가 기관지 쪽의 문제 때문에 담당 병원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고 이에 더해 이탈리아에서의 훨씬 비싼 의료비는 저와 새 엄마의 의지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제가 더욱 슬펐던 것은 이제 아빠마저 나의 눈앞에서 잃어버리게 되면 저한테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과 물론 진짜 저희 엄마와 같은 새 엄마가 있다고 하지만 저의 친부모님들이 둘 다 없다는 사실은 그때의 저에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시련이었죠. 그렇게 저의 아빠는 어느샌가 저와 새 엄마의 곁을 훌쩍 떠나버리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엄마는 저에게 자기와 함께 한국으로 가서 살자며 그곳에는 우리를 거둘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용기를 내보자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아무런 생각 자체도 할 수 없는 마음이었지만 뭔가에 끌리듯이 새 엄마와 아울러 한국의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에 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처음 가본 한국이라 하는 나라는 제가 살면서 겪어온 타인에 의한 따뜻함이라 하는 것을 깨우쳐준 나라였고 그곳에서 만난 새 엄마의 지인들은 저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으셨음에도 저를 볼 때마다 힘을 내라면서 이것저것 챙겨주셨고 제가 조금은 한국말을 공부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새 엄마의 아는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고 교류하는 것에 아예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끔가다 제가 혼자 집에 있는 날이거나 저의 새 엄마가 일이 바빠서 늦게 들어오시는 날은 근처의 엄마, 친구분들이 매번 찾아오셔서 저에게 맛있는 밥을 차려주셨고 제가 커피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커피를 내려 먹을 수 있는 커피 관련 물품들을 가져오셔서 저에게 밥과 과일 그리고 커피까지 깡그리 손수 차려주시는 도움을 매일 주셨어요. 또 제가 다이빙 선수라는 꿈을 가지고 있음을 아시고는 국가대표로서는 꿈을 이루기 많이 고되겠지만 외국인 다이빙 강사로서 활약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조언을 해주신 분도 저의 새 엄마가 아는 지인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끔찍한 나락 속에서 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한국에서 만난 소중한 새 엄마의 지인분들 그리고 새 엄마의 도움으로 외국인 다이빙 강사라는 꿈을 가진 채 한 발 한 발 세상 바깥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어째서인지 현재까지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던 인생의 고비는 씻은 듯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외국인 다이빙 강사라는 꿈은 무척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저는 정말 빠른 시간의 규모가 꽤 큰 인천의 한 호텔 다이빙 강사로서 완벽히 일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처음 이탈리아와 한국의 다이빙 시설이 그 이상으로 좋아서 충격을 받은 기억 또한 있네요. 제가 살던 곳 이탈리아의 낙후된 다이빙 시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한국의 모든 다이빙장들은 쾌적한 환경 그리고 정말 철저할 정도의 수질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것 또한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다이빙 강사로 일하는 것에 있어서 언어의 문제도 그 이상으로 큰 고비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새 엄마의 친구분들이 언제나 저에게 찾아오셔서 큼지막한 한글 단어들이 적힌 책을 펴주시고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저는 한국어를 정말 기초부터 연거푸 다질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한국의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외국인 연예인들처럼 능수능란한 한국어를 구사해 강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었네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다이빙 강사 일에 피곤해 지친 나머지 소파에서 잠깐 졸았다가 눈을 떴는데 새 엄마가 제가 잠든 사이에 저의 강사용 다이빙복들을 손수 세탁해서 건조대에 걸어 놓았던 것을 보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버린 기억도 있을 만큼 이제는 저의 소중한 엄마가 되었어요. 그때의 새 엄마는 저 때문에 참 많이도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저희 단골 수강생들도 많은 인기 있는 외국인 다이빙 강사로 자리 잡았기에 바로 지금이라도 새 엄마한테 아낌없는 사랑과 어렸을 때 저에게 해주셨던 헌신만큼 저도 엄마에게 모든 것을 행복하게 돌려주기 위해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엄마에게 사랑을 드리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얼굴도 모르는 저를 아무런 거절 없이 소중한 딸로 들여준 새 엄마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지금부터라도 많이 하고 싶고 생각지도 못했던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런 방법으로나 행복게 살 수 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에 훨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외국인이라 하는 편견 없이 저를 대해주셨던 새 엄마의 친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새 엄마를 따라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크나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흥미로운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